동영 모의고사 1주차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어느 학원이든 간에 9월 첫날, 8월 첫날, 10월 첫날 이럴 때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둘째 주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나는 집에 가서 뭐 하신지 모르겠어. 혼자 해서는 잘 안 될 건데 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여기서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학원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답은 다 아시죠? 네, 답은 다 알고 자, 갑시다. 1번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부동산의 개념에서 1번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다음에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 법률적 관점이다. 그럼 1번 준부동산은 경제적 관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볼까요? 이 앞부분 틀렸지만 물권 변동에 대하여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을 말한다. 이 뒤에는 맞아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한다. 이 말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처럼 해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이 1번 지문은 틀렸지만 옳은 말로 고치려면 경제적을 뭘로? 법률적.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정착물로 취급되는 것은 모두 토지 일부로 간주된다. 틀렸습니다.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누잖아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그러면 토지 정착물로 취급되는 것은 모두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게 아니고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종속정착물. 근데 토지하고 별개가 있죠. 독립정착물, 건물, 명인방물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판례한 농작물,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돌담, 울타리, 국어 이거 정착물인데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은 토지 소유권이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답이 3번. 4번 지문도 우리 시험 평가사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수목, 나무. 수목, 나무입니다. 그럼 나무는 정착물인가요? 정착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아니라 종속정착물. 이 나무는 그냥 나무는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종속정착물이 이때는 나무라고 나올 때는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나무가 등기하거나 뭐 한다면 명인방법을 갖춘다면 그러면 그때는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로 바뀐다. 그럼 독립정착물로 바뀌면 이때는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될 수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4번 지문 개개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러면 토지하고 별개인 독립정착물.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종속정착물. 명인방법을 갖췄다. 독립정착물이다.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5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이 토지 소유권은 그런 수평 공간만 토지가 아니라 공중공간, 지하공간 다 토지다. 그럼 어디까지가 토지의 공간적 범위인가? 역시 법경기, 복합개념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개념을 파악한다. 그럼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냐 말이야 그렇지.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어디까지냐? 법률적 개념으로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틀렸죠.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개념, 법경기로 파악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 맞췄죠? 못 맞추신 분도 있나요? 그러면 못 맞추신 분은 1번만 틀렸겠네요. 나머지 다 맞추고. 자, 2번 문제 갑시다. 이제 2번 문제 토지 특성 틀린 것으로 나열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 다 아실까? 내가 순간적으로 답 모를까 봐 답을 알려줘요. 다른 학원은 답은 안 알려주니까 답부터 알려주는데 답은 안 알려주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막 그래. 언니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답을 먼저 알려줘야지. 이렇게. 답은 2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런데 기업, 부동성 나왔습니다. 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부동성 그러면 지역 분석, 지역별로 모든 게 다르다. 임장활동, 그 다음에 예부효과, 그 다음에는 위치, 입지 이런 말들이 나온 게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면 부동성을 인하여 부동산 시장 또는 주택시장 분석은 신규 시장과 재고 시장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1번 지문은 아마 잘 안 들어봤던 거예요. 안 들어봤는데 부동성은 이런 말 하진 않았다고 제가 부동성을 하면서. 그래서 1번은 부동성하고 연결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서 부동성 1번은 아니 기억은 틀린 걸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토지는 영속성이 있고 근데 건물은 영속성이 아니라 건물은 내구성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내구성은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나왔어요. 내구성은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그럼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는 것은 재고란 말은 없어요. 근데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지금 분양하는 거 신규 주택시장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중고주택이거든. 그걸 재고주택이라고 해요. 재고시장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신규 시장과 재고 시장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부동성입니까? 영속성 아니면 내구성입니까? 영속성 아니면 내구성. 내구성이 해도 되고 영속성이 해도 되고. 의미하셨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내구성, 영속성은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부증성 나왔습니다. 그럼 부증성 그러면 토지용 집약화. 그다음에 체이오 이용 부족하다, 희소하다. 그래서 나 혼자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욕.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수는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부증성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아무리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직가구 현상을 유발시킨다. 되셨습니까? 이게 부증성 관련된 거. 그럼 토지의 독점적 소유를 갖게 하며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옳은 지문이죠. 토지용 집약화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부증성. 그 다음에 직가구 현상. 됐습니까? 직가구 현상. 지난주에 부동산의 정책하면서 부동산 정책하면서 여기 집약화가 나오면 그러면 부증성하고 그다음 직가구 현상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니은 지문은 옳은 지문인데 지금 부증성과 관련된 내용, 집약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귿 개별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B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좀 있으면 개별성이 B자 나올까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간의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OX? 이거 비대체성. 리을, 용도가 매우 다양하답니다. 그럼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경제적 공급. 이 경제적 공급이 용도적 공급입니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냐면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최유용이 뭔가? 최유용 유용.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최유용 유용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 두 가지. 용도의 다양성하고 부증성. 됐습니까? 집에 가서 토지의 특성 별도로 공부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토지의 특성하고 다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머릿속에 상기시키면 돼요. 자, 미음 고가성 비쌉니다. 그 비싸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 참여자야?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 여기까지는 옳은 말이에요. 시장 진출입이 용이하게 합니까? 곤란하게 만든다? 곤란하게 만든다. 용이한 게 아니라 곤란하다. 비싸니까 들어가기 힘들죠. 곤란하게 만든다. 그럼 틀린 것은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 2번 됐죠? 자, 이제 3번 문제로 갑시다. 네, 오늘 공부하기 분위기 딱 좋습니다. 비도 오고 비 오는데 공부하셔야 되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심수봉입니까?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옳은 것부터 빈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둘의 어떤 접촉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 맹지는 건축법에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 건축 허가를 안 해준다. 그래서 답이 4번.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 나지는 두 가지가 없어야 돼. 토지 외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아야 돼. 근데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는 토지라고 했잖아요. 왜 틀렸죠? 작년에 나지를 냈는데요. 작년에 나지를 이렇게 냈죠. 나지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도 설정돼 있지 않고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했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그래서 작년에 나지도 틀린 지을 만들었습니다. 2번은 핵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 핵지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 핵지 다음에는 반드시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 가격 수준 안 나왔잖아요? 그럼 틀린 지문이야. 이거는 필지야, 필지. 필지는 소유권의 대상. 필지별로 소유권의 대상. 토지 소유권을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이고. 3번은 건부지, 건축물의 부지죠. 토지 정착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토지. 여기까지 옳은 말. 그럼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어떤 토지가 채유 이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까?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채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3번 틀렸고. 4번 빈지입니까? 법지입니까? 법지. 요 경사지 토지.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 부분. 이게 경사지. 이거는 법지. 답은 4번.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부터 수요 공급. 어제학원에 보니까요. 이 4번 문제를 어제학원생들은 이걸 22%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여기 22명이 이 4번 문제를 맞췄더라고. 그러면 78명은 4번 문제를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거의 무너질 뻔 봤습니다. 무너질 뻔 봤어요. 자, 답은 1번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근데 앞에가 수요 변화라고 하고 있잖아요. 요 수요 변화 하고 있잖아요. 틀린 지문이잖아요. 봐요? 1번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로 옳은 말이죠. 수요 변화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된다. 지금 이 말은 수요 변화 원인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다 이 소리잖아요. 틀렸죠.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시험지 조사할 거야. 1번, 4번 틀리신 분도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럼 1번은 옳은 말로 고치려면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로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하겠지. 의미하셨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말로 됐을 거예요. 자, 봅시다. 2번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수요 증가. 얘는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고.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연립주택일 거야. 단독주택도 되고. 그럼 이 말은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요? 감소하겠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옳은 지문. 3번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다. 이것 나오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시더라고. 그럼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수요자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수요자다. 아파트 수요자다. 아파트 산 겁니까?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돼.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지금 빨리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요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OX? O.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요 증가할 것이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4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양의 변화이고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 변화이다. OX? O. 해당 자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 양의 변화고 가격 유행률이 변하면 공급 변화고 수요도 마찬가지죠. 수요도. 5번은 유량 저량 물어보는 거죠. 그럼 5번은 유량 물어보는 겁니까? 저량 물어보는 겁니까? 저량. 현재 그랬으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여기까지 읽고 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 근데 이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고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고? 1,500만 채이고 1,500만 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답은 1번. 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아주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충실.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기본 원리잖아요. 그 기본 원리에서 지금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는 이제 어렵잖아요. 계산 문제니까. 그러면 5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쓸 건데요.
탄력성이 나오면 문제에서 탄력성이 몇이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공식 만들어라. 공식. 그럼 얘는 교차 탄력성이거든. 그럼 교차 탄력성. 자, 그럼 교차 탄력성 하기 전에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이렇게 나눈다겠던가요? 수요량 변화율. 탄력성은 무조건 변화율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은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을 임대료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가격과 수요량 앞에 재화가 똑같은 재화다.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가격이다. 그럼 아파트 수소탄이 있었다. 아파트 수소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든 전부 다 수요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분자는 모두 다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를 소로 나눈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 여기는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나왔으니까 소득 탄력성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소득이 증가했다면 플러스, 소득이 감소했다면 마이너스.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플러스,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을 가지면 그 제한은 무슨 제다? 정상제라고 부른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열등제라고 부른다. 기억나십니까?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아. 안 올라다 괜히 왔는데 머리만 아프 죽겠네. 비도 오는데. 자, 수교탄.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왔다. 그럼 얘는 수를 교로 나눈다. 그럼 수를 교로 나누면 수가 수요량을 알겠는데 교는 뭐야? 이게 무슨 교야 이게?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다.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온다. 2개. 그러니까 2개 나오니까 여기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와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다. 그거면 끝이지. 그러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고, 즉 수요량을 가격으로 나누는데, 근데 앞에 있는 재화는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연립주택 수요 교차 탄력성. 그러면 여기 가격은 연립주택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 수요량은 연립주택 수요량이죠. 연립주택 수요량 변화율이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몇 나왔습니까? 이게 계산했더니 2가 나왔대요. 그럼 교차 탄력성 구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그 말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연립주택 수요량이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고 물론 0일 때도 있어요. 소득 탄력성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오지 않을 거고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면 두 자는 대체제, 마이너스 값이면 두 자는 보완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지금 공식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2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10%가 올라간다면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은 얼마가 증가하는 거야? 20%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두 자가 대체제니까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의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0%가 떨어지면 연립주택 수요량도 20%가 감소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교차 탄력성 구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다는 거. 자, 이제 교차 탄력성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 볼까요?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됐대요. 그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되면 그러면 가격이 20%가 올라간 거야. 그럼 가격이 20%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다 감소다? 증가. 두 자가 대체제고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자의 수요량은 증가해야 되죠. 그럼 2가 되려면 몇 퍼센트? 40%가 올라가야 되죠. 연립주택 수요량은 40%가 증가해야 된다. 근데 연립주택 수요량이 몇 세대였어요? 2000세대였어요. 2000세대에서
40%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2000 곱하기 0.4니까 몇 세대? 800세대가 증가하는 거라고. 800세대가 증가. 답은 1번입니다. 되셨죠? 네. 뭐 지금 관심 있게 보신 분도 있고 전혀 관심 없이 너나 해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